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 이동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 사회는 모든 이들에게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 줄까요? 장애를 가진 승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에는 크게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버스가 있습니다. 콜택시의 경우 특장차와 전용 임차 택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특장차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하는 차량입니다. 승합차에 리프트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에서 내려오지 않고도 탑승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반면 전용 임차 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인데요. 비휠체어 승객에게도 특장차가 배차되는 비효율적인 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했습니다. 대전시의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으로는 대전시의 산하단체인 복지재단이 설립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4년 전부터 운영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콜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바로콜이란 승객이 차량을 이용하기 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근거리 차량이 자동 배차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도입 초기에는 기존 예약제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전체 이용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사전 예약제와 다르게 탑승 30분 전에 콜택시를 부르는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범 운영 없이 전면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등하교와 출퇴근, 병원 방문 시 콜택시를 타는 휠체어 이용자는 대체 가능 교통수단이 많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러한 승객들의 불만은 4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약제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지 않지만 바로콜은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제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 그 예약 시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좀 편리했던 부분인데 바로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긴 한데요. 승객들의 의견에 따라 야간 시간대의 경우 예약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병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대전은 지금 예약제를 일정 시간대는 사전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병행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증차해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약제 당시에는 차량이 지금보다 기가 많이 적었고요. 바우처 택시라고 해서 150대 같은 경우도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대상자랑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 바로콜이라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좀 높아졌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을 임산부와 노약자,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도 예전에는 장애라는 그 특수성이 있는 대상자로만 좀 한정되긴 했는데 좀 넓혀지면서 이 바로콜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대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86대와 전용 임차택시 90대, 바우처 택시 15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특장차 콜택시의 경우 차량 법정 대수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법정 대수에 의하면 장애인 150명당 한 대의 차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에는 99대의 택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86대로 13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대기시간에 문제가 있는데요.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역을 불문하고 오랜 배차 시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에는 앱이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콜을 부르면 평균 18분의 대기시간이 걸리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약제일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1시에 예약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가 있거나 1시에 맞춰서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콜 같은 경우는 콜 방식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대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택시를 잡을 때는 보이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콜 상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배차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차량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기 시간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고요. 또 다른 서비스 중 하나인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호출하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전환되는데요.
충청 지역에서는 대전시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후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해 바우처 택시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대전시는 바우처 택시를 기존 60대에서 90대로 늘려 현재까지 총 15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도 보행상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인에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임산부까지 확대했는데요. 확대 초기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회원 등록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센터로 들어오는 바우처 택시 관련 민원에는 서비스 미흡이 있는데요. 기사님들이 특장차나 전용 임차 택시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사소하게 있다고 합니다. 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회원분들이랑 같이 섞여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사님들이 우리 회원분들에 대해 이해도가 좀 다른 특장이나 전용 임차 택시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사소하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 및 안내를 통해 불만을 해소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해소해 나가려고 직원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한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중교통으로는 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계단식인 일반 버스에 비해 가격과 유지비가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공간이 넓고 승하차 시 편리한 휠체어 경사판이 갖춰져 있어 교통약자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휠체어 이용자에게 편리한 저상버스의 운영은 대전시가 31%로 전국 3위권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증설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앞으로 2년 내에 45% 이상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산문 저상버스를 급행 1번과 3번에 각각 2대, 3대씩 투입했는데요. 해당 버스는 닐링 시스템이 적용돼 정차 시 계단이 없어도 탑승자 쪽으로 최대 80mm까지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도 타인의 도움 없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휠체어 2대까지 탑승이 가능해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저상버스 기사님을 만나본 결과 한 달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는 횟수는 현격히 적었는데요. 저상버스 기사님이 한 달에 휠체어 이용자를 만나는 횟수는 약 한두 번. 탑승 시 걸리는 시간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인도와 가깝고 평지일수록 탑승 시간은 3분 정도로 짧지만 차도이거나 경사가 있다면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대전시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취재해보았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이 모두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